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방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간 회담이 끝났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미처 강신업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가 4시 반경부터 약 80분 동안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을 갖기 전에 정언을 함께 거닐기도 하고 그렇게 또 10분 동안 서로 먼저 회담을 하기 전 사전 만남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정식적인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서로 덕담도 하고 또 좋은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회담 결과는 지금 별게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동훈 당대표가 회담이 끝난 후에 국회로 돌아와서 브리핑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한동훈 당대표는 국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대표 비서실장 박정하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는데요. 지금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께 어떤 말씀을 드렸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할 말을 다 드렸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저 야당들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우려를 표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별감찰관 또 그리고 부속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의 경우 용산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 소위 이거를 전향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이 가장 압박하고 또 강요하다시피 했던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 대표의 이런 어떤 3대 뭐 쇄신 요구라고 할까요? 그 3대 쇄신 요구 중에서는 물론 이제 용산의 인적 쇄신 뭐 그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용산의 반응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얘기가 흘러나오겠습니다만은 처음에 기대를 별로 못하는 사람, 기대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역시나 했다. 특히 한동훈 당대표가 크게 용산을 자극한 것은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그날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한동훈에게 덕담식으로 좋은 성과 있길 바란다, 나중에 야당과도 만나자 그랬더니 그 의미를 갖다가 잘못 해석하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야당 당대표한테 만나자, 이렇게 3시간 만에 말이죠,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동훈이 도대체 정치력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용산을 일부러 화나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말이죠, 꼭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용산에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좀 내기 바란다,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일종의 압박이고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야당 당대표 만나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녀와서 천천히 제가 대통령을 만나 뵈니까 이런 점이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민생 대책, 민생 법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협조를 구하고 계시다,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지금 거대 야당의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께서 좀 전향적으로 민생 법안을 처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좋고 한동훈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도 좋아요. 그런데 가기 전에 급하게 그냥 그래 이재명을 만나자, 그거를 그럼 용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한동훈이가 협상을 하자고 하는 건지 회담을 하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협박과 강요를 하고 내 말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은 뭐 당정관계 파탄시키겠다, 뭐 예를 들어서 친한 게 국회의원도 한 20여 명 있는데 이 사람들 내가 동원해 가지고서 김건희 특검 내가 통과시켜버리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내가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한동훈 당대표의 이런 어떤 철학 빈곤 내지는 정치력 빈곤 내지는 의도적인 어떤 그런 도발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용산과의 대통령과의 회담은 비인선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용산이 어려워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동훈 당대표는 지금 원외 당대표입니다. 추경호하고도 지금 상당히 갈등이 있고 그리고 한동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막상 이 윤석열 정권이 어려워지면 한동훈 편에 설 사람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봤듯이 정권이 무너지면요,
정말 메타작 크게 납니다. 그때 보수 인사, 자유우파 인사가 1000명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200명이 깜빵 갔어요. 탈탈 털어가지고 그야말로 그런 찬바람 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도 막상 한동훈의 표가 서가지고 윤석열 정권에 과감하게 등 돌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당대표 뭐 그거 2년짜리입니다. 이제 한 1년 6개월 남았어요. 그리고 원외 당대표입니다. 그거 가지고서 그렇게 힘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끝나게 되면 한동훈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이제 마이웨이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마이웨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는 길이든지 아니면 크는 길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 김건희 여사 이슈를 갖다가 한동훈이가 건드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지금 김정숙 그리고 또 김혜경 여기 대해서는 특검 얘기 한마디 못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솔직히 법무장관 시켜주는데 도움 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주는데 큰 도움을 준 자기 형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짓밟을 수 있느냐. 김민전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들어가면 3여사 특검을 얘기해라. 3여사 특검을 얘기하라. 다 김씨예요. 김건희, 김정숙, 김혜경 3김 특검위를 얘기해라. 했습니까? 안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 얘기만 쭉 하고 써간 거 읽었겠죠. 외워서 간 거 읽었겠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할 말 했다. 나는 분명히 전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들었다. 이제 어쩔 수 없다. 뭐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든 말든 아니면 뭐 망하든 말든 나는 내 할 말 다 했으니까 난 책임 없다. 지금 면피하는 겁니까? 정치는 면피가 아닙니다. 정치는 대의에 대한 헌신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갖고 하는 건데 일단 균형 감각이 빵점이에요. 그다음에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하면서 총선을 말아먹었는데도 다시 당대표 하겠다고 겨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의에 대한 헌신, 열정이 있습니까? 여기서 대의에 대한 헌신이라는 건 뭔지 알아요? 자유, 이거를 지키고 그다음에 북한 여기 자유를 집어넣고 자유통일을 이루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거를 확실히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가 정체성에 맞는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곡선 가지고서 말이죠. 500표 나온 곡선에 가지고서 뭐 호남에 잘하겠다. 그런 얘기하면 그것이 잘하는 건지 압니까? 정말로 한동훈 이제 사실 정치력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침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이 만남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책임은 고스란히 한동훈에게 있습니다. 한동훈 이제 당대표 위험해졌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